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9월 20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오늘의 글로벌 이슈입니다. 나스닥입니다. 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패드워치상 9월 금리 동결 전망은 99%를 기록하는 중입니다. 사실 시장은 이달의 금리 결정보다도 향후 분기별 경제 전망, 그리고 금리에 대한 연준 위원 19인의 의견이 담긴 점도표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대입니다. 9월 이후 연준의 정책 기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그간 치솟던 달러 인덱스와 국채 금리가 숨고르게 들어갔고 골드 역시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최근 고공 행진 중인 국제 유가에 대한 글로벌 투자 은행들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은 내년엔 중국 리스크로 인해 하방 압력이 크겠지만 당분간은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 연장으로 인해 배럴당 $100를 터치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반면 UBS는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의 생산량 확대 노력과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으로 인해 수개월간 $90와 $100 사이를 오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유로존 내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생산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12.6%를 기록하고 영국의 소비자 물가가 6.7%를 기록하는 등 물가 둔화가 확인됐는데요. 시장은 금리 결정을 하루 앞둔 영란은행이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희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 미증시는 개장을 했고요. 지금 3대 지수 상승 출발하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 미증시는 오늘 새벽 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최근 물가 상승이 가속화되면서 물가 불안과 함께 2024년 금리 전망 상향 조정 우려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장의 주요 이슈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들. 갑작스럽게 나왔습니다. 네, 오늘 FOMC 앞두고 나와서 그래도 할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한 예상이 크게 빗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회의라고 해갖고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오늘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일 시장까지 내다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의 가장 중요한 일정이죠. FOMC 회의를 앞두고서 해양 마스터님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전망 또 FOMC 회의를 기점으로 전과 후 우리가 어떤 방향성으로 시장 대응해야 할지 그 모든 내용들 오늘 방송 통해서 정확하게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 역시 단타 전략 함께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은 유튜브 채팅 또는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셔서 실시간으로 함께 질의응답까지 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미증시 개장 이후 실시간 상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재 화면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간 상승폭이 컸던 오일만 파란불을 켜고 있고요. 미증시 선물과 골드, 파운드, 유로까지 지금은 잠시 달러 인덱스와 국채금리가 준춤한 가운데 빨간불 켜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나스닥부터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1분봉 차트입니다. 지금 쭉 왼쪽에서 보이는 것처럼 개장 직전, 개장과 함께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시장 프리장에서의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하락으로 출발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22시 31분경에 다시금 기점으로 반등하는 모습, 그래서 다시금의 그 상승분까지 가지고 오는 모습까지 지금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0.23% 상승하면서 15,412.5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 시장은 계속해서 어쨌든 9월 금리 동결 전망에 대해서는 99%로 이 예상을 다 금리 동결로 예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이후의 시장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과 그리고 앞으로의 이 물가 상승 기조 속에서 어떤 전망이 바뀔지에 대한 우려감까지 가득 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앞으로 FOMC 회의 전과 후 어떤 대응 방향으로 오늘 차트 대응해야 할지 잠시 뒤에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5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0.4% 하락하면서 90.11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장을 기점으로 이 프리장에서의 하락폭을 일부 반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락은 하락이고 파란불은 켜고 있지만 하락폭을 줄여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22시 05분경에 최저점인 89.31선을 기록하고 지금 다시 이 90달러 선 위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글로벌 IB에서는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지 없을지 설왕설래하는 가운데 오늘 정확하게 앞으로 유가의 중장기적인 전략과 어느 선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골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41% 상승하면서 1961.8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쭉 저점 횡보하는 모습 쭉 길게 보이다가 일단은 개장과 함께 22시 30분을 기점으로 다시금 골드 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22시 55분경에는 오늘의 고점인 1964.8달러 선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일단은 달러화가 FOMC 앞두고 제한적인 인증을 보이면서 달러화와 10년물, 20년물 국채금리가 숨고르게 들어가면서 골드 일시적으로 반등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오늘 골드에 대한 전망까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현재 0.36% 상승하면서 1.0757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보이는 것처럼 21시 53분경에 오늘 저점을 기록하고 지금 약하지만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계속해서 일단은 유로 국가에서 물가가 둔화되는 모습 보여주는 가운데 현재 22시 59분 선에는 최고점 오늘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전망까지 잠시 뒤에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증시 개장 이후 실시간 모든 상품들에 대한 차트와 상황까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네, 저희는 먼저 오늘 마스터님과 함께 오늘 어떤 상품으로 단타 전략 세워볼 수 있는지 그 내용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 함께 볼 수 있는 상품 그리고 진입과 목표가 이 전략 함께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차트에서 채널링 자체가 쉽게 구축되는 모습을 미국 나스닥 지수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나스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두 개의 선을 그었어요. 여러분들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게 채널링이라고 해갖고 파동 포인트가 잡히는 과정입니다. 근데 오늘 주요 포인트는 사실 좀 지나갔습니다. 미증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확인되시죠? 네. 이게 한국 시간으로 13시 자리예요. 위에 상단 자리 포인트가 1파 형성하고 이제 상단으로 2파 돌아가는 자리가 이미 지나간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변수가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지막 매수를 대응하시려면은 지금 방금 막 생긴 저점 자리가 T차트 기준으로 이 기준이 손절 라인을 보시고 고점 돌파를 기준으로 매수를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단서를 좀 두는 거는 오늘은 좀 특이한 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작부터 알렸었죠. FOMC 회의 전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페드 전에는 시장의 파동이 어떤 상승 추세를 크게 이끌기가 힘들어요. 하락 추세에서 크게 이끌기 힘들고 그러면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떤 추세에 대한 포인트보다 단순 그냥 박스피로 지속적으로 발표 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매매 트레이딩을 어떻게 합니까? 네, 한번 쉬시는 게 제일 좋아요. 내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일 하시는 게. 지금 좀 이따 제가 일본 관련해서 좀 기준점을 내세워 드리겠지만 일본 기준으로 시장에 대한 어떤 조정치가 좀 추가적으로 더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차트상으로 기술적 분석만 단순히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시장에 대한 어떤 시황, 컨센서스를 봤을 때는 크게 이변은 없다. 이 정도가 예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술적 차트에 좀 의존하는 상황으로 연출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실 거다라고 했을 때 이 기준점이 만약에 채널 이탈이 드러나게 된다면은 아, 이제 박스피가 그냥 단순히 열리겠구나 하면서 RSI 기준으로 고점, 저점 대비해 갖고 매수 매도 포인트만 찝으시면 돼요. RSI 70 돌파 들어갔다? 그럼 매도 대응. 만약에 30 아래로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매수 대응. 이 기준점만 딱 세우신다면은 크게 박스피에 대한 매매가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 자, 오늘은 기준점 없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지금 제가 채널링 하단 지지 보이시죠? 연두색? 이거 이탈 나올 겁니다. 이탈 나와요. 이탈 나오면은 그다음부터 박스피 열리는 겁니다. 그때까지 그냥 대기하셔야 돼요. 대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RSI 기준으로 박스피 열렸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그때부터 대응이 시작되는데 지금은 기준 포인트는 아예 없습니다. 지금은 매매를 좀 스탑하시는 게 좋아요. 이 기준선 지지만 깨지는지 확인만 체크하는 시간대예요. 이 부분만 확실히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먼저 오늘도 해양 맞선인과 함께 오늘 나스닥 지금 현재 포인트에서 어떤 전략 세워볼 수 있는지 단기적인 전략 함께 세워봤습니다. 일단은 지금 FOMC 회의를 너무나도 임박하게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관망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오늘 한국 시간 기준으로 1시경에는 이 시세가 나오긴 했지만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든 FOMC 발표 전까지는 계속해서 박스권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추세를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우리가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떤 포지션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는 계속해서 함께 확인하고 있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모든 내용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실시간으로 FOMC 회의 발표 이후 우리가 전략까지 세울 수 있는지는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마스터님방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계속해서 골드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에 지금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0.54%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간 계속해서 저점에서 횡보하고 있던 골드가 오늘 상승할 수 있는 이유는 FOMC 회의를 앞두고서 이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잠시 주춤하고 있는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입니다. 네, 지금 현재는 소폭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서 일단 지금 고점이 23시 2분경에 나오기도 했는데요. 과연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 오늘 어떤 전략 취해봐야 할지 함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선님 오늘 골드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어떤 전략이 유리할까요? 오늘은 일단은 또 관망이네요. 아, 골드 관망.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얘기 드리는 게 조만간 좀 이제 골드를 매도를 한 번 더 볼 것 같아요. 달러가 좀 더 오를 것 같거든요. 네.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지금 골드 기준만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따가 이제 유로존하고 페드에 대한 통화 정책 비교를 한번 하면서 앞으로 달러 인덱스 어떻게 움직일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뭐 간단하게 기술적 분석으로만 이제 일단 달러부터 보도록 할게요. 지금 반대쌍으로 좀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 달러 인덱스가 박스피에 대한 구조 자체가 앞으로 나오기가 조금 힘들어요. 단순히 이제 상승 추세로 좀 전환이 들어갔다라고 좀 판단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건 뭐냐면은 달러가 한 번은 이제 108까지 다소 좀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 좀 연출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게 좀 좋아요. 달러 인덱스가. 원달러는 어떻게 될까요? 원달러도 같이 치겠죠, 위로. 예. 달러 올라가니까. 그 기준점 좀 내세워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달러 인덱스가 최근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상승이 굉장히 달러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이 기준점이 지금 조정이냐 단순 박스로 다시 올 거냐라고 평가를 했을 때 단순 조정 가능성이 일단 굉장히 제일 높습니다. 무슨 뜻이냐? 그럼 다시 재상승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기준점을 보고 봐야 되는데 그럼 골드는 어떻게 됐어요? 매도에 대한 가능성이 진짜 높은 거예요. 오히려 공격적으로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취할 거면은 네. 이 달러 인덱스가 조정이 끝나고 다시 상승할 때 매도에 대한 포지션을 구축을 많이 하는 게 이상적이에요. 그럼 지금 단순히 오늘 골드가 오른 거는 무엇 때문에 오른 거예요? 달러가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요. 라고 평가하는 게 맞겠죠. 여러분들. 네, 지금 그러면 골드가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가 조정을 좀 끝내고 다시금 올라가 줄 때 골드에 대한 전략 매도로 세워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진입하는 건 너무 이를까요? 지금은 다소 무리예요. 지금 왜냐면 골드가 다 다음 주까지는 아마 상승 포인트 좀 기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페드 끝나고 내용도 한번 분석해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골드를 대응하시기에 지금 차트가 오늘 골드가 많이 올랐죠. 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좀 늦었다. 매수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오늘은 매수쌍으로 일봉이 양봉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많이 올라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수익 구조 자체가 어떠면 크게 이제 손실과 수익에 대한 비중 자체를 봤을 때 크게 수익을 현실할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낮게 평가된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골드는 원래요, 여러분들 한 20시부터 매매해야 돼요. 20시부터. 네. 조금 빠르면 19시. 왜 그러면은 골드에 대한 변동성이 유럽장부터 좀 잘 나와요. 왜냐면은 달러 인덱스가 유럽장 이외에 변동성을 가지기 때문에 골드도 그때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지금 차트만 봤을 때는 오늘은 마무리 단계 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구나라고
라고 판단하시고 대응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 지금 페드를 좀 더 기다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있겠거니와 달러 인덱스 골드에 대한 움직임 자체로 좀 수익을 실현하기에는 오히려 지금 만약 매도로 보게 된다면은 굉장히 레버리지가 높아지겠죠. 오늘 왜냐하면 양봉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네.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단기 트레이딩으로 건드려서 안 되는구나라고 판단하시기 좀 제일 좋아요. 이해하셨을 거라고 봐요, 네.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정확한 오랜만에 그 시점을 함께 기다려야 하는 거죠.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네. 한 일주일 정도만 기다리면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네. 봐요. 달러 인덱스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좀 이따 시청자분들 제일 궁금하신 게 원달러 관련해서 궁금하실 그쵸. 거 아니에요. 네. 원달러도 뭐 올라갈 거예요, 같이. 근데 이게 뭐 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키기는 좀 힘들다. 뭐 증시에 원달러 올라간다고 아직도 시장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판단하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제가 몇 번이나 얘기 드렸습니다.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지금 매크로 환경이 어떤 요소에 대해서 개입이 되는지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좀 이따 시황하면서 국내 선물, 국내 증시도 같이 한번 브리핑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골드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습니다. 많은 분들 오늘 다시 좀 골드가 상승을 하면서 다시 진입하고 싶다,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일단 오늘은 관망을 일단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매도 전략이 일주일 안에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FOMC 회의 이후에 달러 인덱스가 108선까지도 도달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골드 매도의 시기가 곧 온다라고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오히려 더욱더 매도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 시점을 정확하게 함께 기다리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 시점 함께 하면서 정확한 전략까지 세워가기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셔서 해양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골드까지 이야기 맞춰봤고요. 계속해서 5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죠. 네, 5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장에서의 하락폭은 점차 좀 줄여나가고 있는 5일의 모습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90달러 선을 계속해서 다시금 좀 지켜주면서 네, 프리장에서의 89달러 선은 일단은 피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5일 오늘 어떤 모습 보여줄까요? 마스터님 오늘 5일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의견 정해주시죠. 저는 매도요. 보는 게 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도. 지금 5일이 좀 볼만하거든요. 네. 단타예요, 여러분들. 인지하셔야 돼요. 단타입니다. 네, 중장기는 매수예요, 아직도. 지금 유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죠. 네, 유가가. 네. 유가가 많이 오른 이유는 여러분들 뭐 아람코 추가 상장이 제일 크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기름값도 오늘이 제일 싸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뭐 우리나라 뭐 안 싼 적이 오늘도 기름 넣고 왔는데 네. 많이 비싸더라고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일단은 좀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유가 관련해 갖고는 추가 상승 여력이 연말까지 좀 굉장히 높아요. 연말까지. 지금 일본 기준이거든요, 여러분들. 보통 이제 추세가 열리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차트적으로 좀 설명드리면 일목균형표상 기준선 지지, 그다음 스팬 지지예요. 그러면 지금 85달러까지는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일단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향후 우리가 어떤 매크로 환경에 대한 시황을 보게 된다면 사우디 측에서 지속적인 추가 감산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죠. 지금 아람코가 상장을 좀 계획하고 있는데 그 연말이에요, 연말. 그럼 연말까지 지속적인 감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실릴 타이밍입니다. 근데 1차적으로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상승을 이끌었던 건 감산 전이죠. 감산 전. 감산 전에 시장 상승을 이끌고 이제 감산에 대한 부분이 반영됐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은 조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즌으로 단기적으로 조정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된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RSI가 지금 2계단이 올라왔기 때문에 MACD랑 지금 구조상에서는 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요. 당분간 1, 2주 동안. 박스피 아니면 조정입니다. 박스피 아니면 조정. 그럼 매도적 제응이 지금 상황에서 나쁘지 않은데 그럼 오늘 단기적으로 어디서 좀 포지셔닝을 구축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까요? 라고 했을 때 지금 보이는 어떤 최상단의 자리가 91.26과 지금 자리로 조금 구축이 되죠. 그러면 상단 자리 박스피가 열리기 때문에 저는 오늘 좀 기다렸다가 91.30이 한번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자리에서 매도 보시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봐요.
91.30. 좀 공격적 매도를 대응하셔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91.30에서는. 지금 단타에 대한 자리는 제가 좀 이따 지금 계속적으로 체크하고 상황이 나오면은 한번 브리핑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저항 자리를 한번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이 구조가 나와야 되는데 보통 여기서 저항 맞고 MACD가 좀 뒤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때. 그래야지 포지셔닝 구축이 손절 자리 잡히고 안전하게 구축이 돼요. 네. 여러분들. 91.30 위치는 좀 공격적으로 대응하시고 매도는 지금 매도 자리는 MACD 음봉으로 바뀌면은 그때 대응하셔라. 이 전략이 나쁘지 않습니다. 손절 자리 딱 잡히고 네. 아시겠죠? 이따가 유가 관련해서도 한번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중장기적으로는 매수를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글로벌적으로 다양한 투자 은행들이 서로 다른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양 마스터님께서는 몇 달러까지 오를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그냥 100달러 보고 있어요. 100달러. 100달러. 까지 이유가 가능성이 있을까요? 굉장히 열리겠다라고서. 네.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제 사우디 측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더라고요. 굉장히 투자 쪽에서도 공격적이고 아람코 추가 상장을 하는 이유 자체가 이제 탈석유화를 좀 진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석유값이 추가 상장으로 이제 돈을 많이 모으려면은 유가가 가격대가 높아야 돼요. 근데 지금 중국 쪽 수요 부진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오펙 측에서 공격적으로 감산을 좀 진행은 하고 있어요. 근데 감산에 대한 영향이 훨씬 커요. 수요 쪽에 대한 영향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연말까지 지속된 감산 형태가 이끈다면은 100달러까지는 무난하게 좀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간혹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가가 올라가면 미국 쪽도 뭐 물가가 올라가서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제 물가에 대한 반영률이 에너지가 좀 극히 적어요. 현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유가 올라가더라도 이제 물가에 대한 전반적인 형태,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끼칠 일은 극히 적다. 그러면은 FOMC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다소 적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가 100달러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데 앞으로 어디서부터 매수 포인트를 찝냐 이 기준점인데 일단 85달러까지 무너져 내려야지 그 가능성이 시사된다. 이렇게 평가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당장에 대한 매수는 안 됩니다. 네. 차트 기술적 분석도 너무 안 좋아요. 지금은 조정 국면을 좀 대응하는 구간이에요. 조정 국면을. 이 부분만 좀 판단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5일의 좀 단기적인 또 중장기적인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매도 전략, 또 중장기적으로는 매수 전략이 유리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추가 상승 여력이 연말까지는 높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91.3달러 선에서 매도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같은 포인트가 나오는 시기에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전략까지 세워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하지만 이 중장기적으로도 매수가 유리하다라고 해서 또 아람코가 연말 상장 예상하면서 연말까지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는 의견 속에서 지금 당장 이 중장기적인 매수 전략 세워가기보다는 아직 기술적으로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85달러 선까지 도달할 경우에 다시 한번 중장기적인 전략 매수 들어가 보자라고까지 체크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5일 전략 함께 세워봤고요.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급변하는 5일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타이밍에서 어떤 전략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해양 마스터님과 노랑토빵 안에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방송 초반에 나스닥 단타 전략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제는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성으로 봐야 할지 나스닥 중장기적인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나스닥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전략 또 어떤 방향성 가지고 가봐야 될까요? 저는 일단은 신고점이 좀 갱신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계속적으로 드렸었거든요. 네. 네, 뭐 많이 올랐죠. 사실 우리가 미증시 차트만 왼쪽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미증시가 많이 올랐어요. 지금 차트적인 기술적 분석 상황으로는 어떻게 보면 매수상으로 이끌 가능성이 일단 굉장히 높아요. 형태가. 근데 MACD가 참 마음에 안 드네요. MACD가. 이 음봉 형태로 내려오면은 힘을 가중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상승 추세를 이끌 때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구간이 있고 이제 계약서를 좀 씹는다든가 주식에서도 조금 이제 매집을 하는 활동 구간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런 구간 자체는 보통 기술적 분석으로 MACD가 양봉 형태일 때 좀 공격적으로 대응을 해요. 양봉 형태일 때. 여러분들. 근데 지금 어떠죠? 이제 차트 보시면은 음봉이죠. 이제 음봉으로 내려가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과정 중이죠. 이런 형태에서는 보통 박스피 아니면은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들어가요. 하락 추세로. 근데 단기적 조정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저는 일단 높다고 생각을 해요. 단기적 조정은. 근데 지금 앞에 이제 어떤 컨센서스를 본다면은 시황적으로 시장에 대한 상승을 막을 만한 구도 자체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다소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 좀 한숨을 돌려도 될 시기다라고 좀 먼저 판단을 드리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상단 자리에 많이 도달해 있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에 대해서 한 번 더 집중할 시기는 올 거예요. 올 건데 단순히 일봉상에서 여러분들 MACD 오실레이터 다 볼 줄 아시죠? 이거 양봉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 단기적으로 공격적 매수로 좀 들어가시는 거는 포인트가 나쁘지 않아요. 단기적으로. 미증시 얘기하면서 코스피도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사실 이제 코스피에 대해서는 다소 조금 안 좋다라고 좀 선호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가끔 나오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왼쪽 이제 나스닥 선물 지수, 오른쪽 코스피 단순 지수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미증시 상승률 대비해 갖고 코스피가 상승률이 굉장히 낮죠. 이게 외인 수급이 안 들어와요. 네, 충분히 예상을 했던 시나리오였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혜영님, 미증시가 계속 올라가는데 코스피는 따라가지 않을까요? 네, 올라가긴 하는데 힘이 약할 겁니다. 힘이 굉장히 약해요. 굉장히. 왜냐하면 이제 스프레드 차이가 더 벌어지니까. 오늘 페드에 대한 내용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은 뭐 11월에 금리 인상을 할까 이거잖아요. 네. 이번 달이 아니라 이번이 아니라 11월은 과연 어떨까? 이게 포인트인데 지금 물가가 미국에 굉장히 안정돼 있어요. 안정돼 있기 때문에 최종 금리다라고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미증시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코스피가 지속적으로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힘은 안 실릴 거예요. 힘은. 왜냐? 지금 우리 나라 시장은 재미가 없어요. 먹을거리가 없다. 외인 수급이 동반이 안 돼요. 아예. 네, 콜금리가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단기 자금 자체 들어와야 되는데 그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미증시 상승률 대비해 갖고 이제 코스피는 상승률이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 이거는 앞으로 연말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 미증시 기준으로 한 번 더 추격 매수를 할 수 있는 포인트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MACD가 양봉 나오고 다시 한번 이런 구조로 음봉 나오고 양봉세로 올라간다면은 이때는 힘을 한 번 더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때 공격적 매수를 좀 대응하시는 걸 저는 선호해요. 이때 수익이 좀 잘 나요. 굉장히. 지금 매크로 환경도 중요하지만 일봉에 대한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선물 단기 전략을 내세우는 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코스피랑 뭐 미증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은 노란톡에 와갖고 여러분들 질문 주시면 언제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나스닥 중장기적인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습니다. 해왕 마스터님 노란톡방 아무 때나 열려있지 않고요. 아무 때나 함께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정확하게 나스닥과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 코스피까지도 함께 잡아가고자 하신다면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현재 시점 기준으로 실시간 시세와 함께 오픈톡방 참여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해양 마스터님과 함께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들과 내용들, 방향성까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가장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곧 있을 FOMC 회의를 앞두고서 중요한 포인트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네. 여러분 저는 항상 그냥 시원하게 좀 얘기하는 편을 좋아해요. 네. 기대감 막 줄 필요 없어요. FOMC 회의라고 해갖고. 네. 이번엔 몇 월이죠? 지금이? 지금이요? 지금 네. 9월 20일입니다. 9월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 369, 12 이때는 좀 다소 중요하죠. 점도표 발표가 있어요. 점도표 발표가. 점도표는 뭐예요? FOMC 위원들이 하나씩 투표를 하는 거예요. 나는 뭐 연말에 그리고 내년에 이 정도가 좋다고 생각을 해. 그럼 전체적인 분위기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시장에서 지금 가장 바라보고 있는 앞으로 계획은 금리 인하는 언제쯤 한 차례 더 인상할까? 이 정도로 좀 포커스가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사실 지금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시기예요. 7월, 8월에 이제 파월 의장이 연설을 다소 했을 때 아직 좀 안전하진 않아. 이 한마디에 금리 인하는 좀 다소 미뤄진 경향이 굉장히 높아요. 자, 일단은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기준만 하더라도 막 이제 어떤 소프트 랜딩이라고 해갖고 이제 금리를 안정적으로 인하하는 그런 계획 자체를 좀 실었었는데 지금 9월 18일 기준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거는 이때 기준으로 다소 올라갔죠. 금리에 대한 부분 자체가. 물가가 아직은 안정적이 못하다라는 연준의 어떤 발언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뭐 어쨌든 간에 금리는 내년 상반기 인하 가능성은 아직까지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이번 FOMC 회의에서 좀 중요한 거는 그나마 좀 집중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건 뭐 금리는 당연 지금 상황에서 동결이고 11월 이후 한 차례 더 인상 가능성이 있냐 없냐로 좀 포인트가 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제 FOMC 회의 열리면은 맨 처음에 성명서 발표부터 하죠. 그리고 한 30분 뒤에 파월 의장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겠죠. 그럼 그 기자회견에 좀 집중을 많이 할 거예요, 아마. 그럼 시장에 대한 변동성 자체는 기자회견 때부터 큰 변동성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다. 어떤 방향성을 가리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예상을 해봐야겠죠. 과연 기자회견 때는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일단은 제 기준으로는 큰 화두거리가 없을 것 같아요. 뭐 물가 얘기하고 뭐 이제 실업률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하다가 그냥 7월과 비슷한 아직은 조금 다소 물가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돼. 이 정도로 좀 마무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크게 어떤 시장에 대한 앞으로 방향성 자체를 가릴 만한 요소는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없다. 여러분들 지금 금리가 올리고 있죠. 이 기준을 좀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들. 아직은 금리 인상 구간이죠. 인상 구간. 인상 구간이에요. 근데 시장은 왜 올라요? 여러분들. 시장 왜 올라요? 이거를 아셔야죠, 정확하게. 시장에서는 거의 최종금리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여러분들 국채 금리가요 이제 거의 상단점에 머물렀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오른쪽 내용은요 다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노란통에 설명드리겠지만 앞으로 이제 국채 금리에 대한 상단 포인트가 예상치가 4.37에서 4.38이다, 4.48이다. 이 정도로 밴드로 산출되고 있거든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국채 금리가 앞으로 여기까지 마무리가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실질 금리가 이제 하락하는 일만 남았다라고 시장이 전체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장의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아직도 높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미국 물가요? 이미 안정됐어요, 여러분들. 최근 유가 올라가지고 이제 물가 지수가 올라가는 경향처럼 보이지만은 시장에서 좀 집중하고 있는 건 코어 물가예요, 코어 물가.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네. 그냥 물가를 안 보고. 그럼 에너지 제외죠. 에너지 제외하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제외한 다른 어떤 물가에 대한 부분은 안정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다라고
라고 판단하시기 좀 좋습니다. 시장은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근데 제가 이거를 얘기했던 게 작년 10월이었어요. 네. 작년 10월부터 좀 얘기를 했었는데 시장 오를 거예요. 이제부터 오를 거예요. 이제 하락 다 왔습니다. 오를 거니까 미국 증시에 대한 포커스 몇 개만 딱 집어서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아요 라고 했는데 이미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11개월이 지났는데 오를 수 있는 종목은 다 올랐어요. 여러분들 많이. 그럼 지금 상황에서 회장님 언제 하면 좋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앞으로 이제 장기 모멘텀에 대한 매매는 의미가 없다. 중장기에 대한 매매. 오히려 단기적인 매매만 조금 효율성을 가동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네. 왜냐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 제가 내용을 좀 다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지금 FMC 회의 앞두고 있는데 이번 FMC는 뭐라고요, 여러분들? 크게 의미 없다고. 크게 의미 없습니다. 왜냐? 지금 다 컨센서스 다 예상돼요. 다 예상되고 점도표까지 다 예상돼요. 금리 동결 그리고 11월에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것만 좀 집중을 하는데 뭐 7월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멘트로 그냥 던질 것이다. 뭐 물가 얘기하겠죠. 근데 실제로 물가 보면은 어때요? 안정적이다. 생각보다 안정적이에요. 걱정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추가적인 긴축에 대한 가능성 자체 굉장히 떨어지죠. 여기 보시면 코어 CPI라고 보이죠? 코어 CPI 검은색. 내려가죠. 내려가죠. 최근 유가 상승 때문에 일반 CPI는 올라가는 경향이 굉장히 크지만은 시장에서 집중하는 거는 코어에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코어가 뭐예요? 여러분 지표 보시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있었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에너지 제외입니다. 지금은 일반 소비자 물가 지수 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통화 정책에 대한 큰 변동성을 일으키기가 굉장히 힘들다. 오히려 지금 상황이 최종 금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나쁘지 않아요. 최종 금리다. 그리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25 베이시스 포인트 올린다고 해갖고 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변동되는 일도 적어요. 지금 5%대까지 막 치고 올라왔는데 25bp 올린다고 해갖고 뭐 달라지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다? 국제 금리에 대한 밴딩이 거의 상단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4% 중반, 4.5포인트를 좀 넘어설 가능성은 굉장히 좀 적은 상황이고 이게 넘기기 힘들다면은 물가가 안정되기 때문에 오히려 실질금리가 내려가는 현상으로 증시 수급이 더 서포트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증시가 떨어지는 구간은 정확히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지금은 박스피 연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 오르는 겁니다. 왜냐? 시장이 다 알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이 부분만 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제가 이제 좀 달러 인덱스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달러 인덱스를 좀 보실 때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앞으로 미국하고 유럽에 대한 어떤 긴축 기준이 어떻게 좀 변경이 될 것인가 라고 판단하고 예상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저 화면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미국이 최종금리에 대해서 마무리 선상으로 들어가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마무리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유럽 기준도 거의 마무리가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이 연출되면은 보통 달러 인덱스는 박스피로 열려요. 박스피로 열릴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박스피로. 지금은 달러 인덱스가 아직은 칠 수 있는 구간이 많이 여력이 남아 있어요. 여력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아까 골드를 매도보라는 이유도 거기서 나오는 거고. 근데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기록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 통화 정책이 유럽 기준하고 미국 기준하고 같은 방향성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상하단에 밴드 딱 구축이 돼 갖고 그 틀 안에서 웬만하면 벗어나질 않아요, 여러분들. 오히려 이제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봤을 때 유로 매수를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 기준은 좀 한 달 정도 기다려야 돼요. 한 달 정도 기다리면 나올 것 같고, 이제 요새 아직은 최근
한 이번 달까지는 원달러가 좀 상승을 할 거예요. 달러 인덱스 상승으로 인해서 네. 원달러가 상승을 할 건데 이 어떤 시장이 또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은 원달러가 상승해서 마치 그런 거 마냥 보일 수 있겠지만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영향은 아니다. 네, 그 영향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메모리즘이 항상 원달러가 상승했을 때 시장이 무너지니까 마치 원달러가 올라가면 시장이 좋지 않구나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원달러에 대한 부분으로 시장 영향을 받는 지금 매크로 환경이 아니다. 오히려 이제 금리 스프레드가 벌어질 만큼 벌어졌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는 외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환경이다. 미증시가 이만큼 올라가는데도 코스피 안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 아쉽죠? 예.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가 상승하더라도 아직 이번 달 말까지요, 상승하더라도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판단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유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유가가 최근에 이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제가 뉴스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사실 이제 추가 감산에 대한 부분은 잔여 지분 추가 상장 검토. 네, 그렇기 때문에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유가가 많이 이제 위에서 레벨링이 잡혀 있어야지 확보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사우디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감산을 지속적으로 좀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연말까지. 네. 그렇기 때문에 유가는 100달러 찍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85달러가 무너질 때까지 좀 기다리라고 했죠, 매수 포인트. 예전에는 이제 감산 이전에 아람코 상장에 대한 이슈와 전에는 이제 내용이 없으니까 단순 박스피로 막 흘러가는데 이슈가 이제 쏟아져 나오니까 그냥 매수로 가버리죠, 매수로. 네, 노란톡방에서도 90달러 찍을까요? 그러는데 찍을 가능성 높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금방 찍어버렸죠, 유가도. 지금 시장은 앞으로 오펙이 지속적으로 감산 여건이 열리는 시장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확인 좀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사실 이제 어떤 수요적인 측면에서 이제 중국 쪽의 수요가 부진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공급적인 측면을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 시기다. 오히려 수요적인 측면에 대한 어떤 이제 드라이빙 시즌이라든가 이제 중국 쪽 수요가 아직 축소가 돼 있다라고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보다는 공급적인 감소면이 오히려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집중해야 될 이슈는 수요적 측면이 아닌 공급적 측면을 집중을 해야 돼요. 지금 오펙에 대한 감산 효과로 오히려 추가 수요적인 부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좀 시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시장에 대한 어떤 컨센서스, 방향성, 유가에 대한 방향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70 레벨링, 65 레벨링에서 90 레벨링까지 찍었죠. 그럼 조정 한번 주고 연말까지 지속적인 사우디의 감산 정책을 이끌어낸다면 100달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위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80달러 초반 내외가 가장 포인트가 좋아요, 지지 포인트가. 거기서 매수 잡는 게 이상적입니다. 이상적이에요.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는 매수로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지금 매도적인 분위기를 오늘 보자고 한 거는 단순 단기적 조정 측면, 이 정도로만 좀 측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자, 그리고 좀 번외적으로 다른 얘기를 하는데 잠깐 화면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사실 시장이 좀 많이 변했죠. 네, 많이 변했어요.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네. 어려웠죠. 네, 어려운 시간이 좀 지나고 그다음에 이제 상승 국면으로 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뭐 할 얘기는 해야 되니까. 이게 과연 이 건강한 상승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절대 아니라고 판단해요. 네, 그냥 간단하게 좀 얘기를 정리를 해드리자면 유동성으로 왔었던 시장이 현금화가 되면서 시장에 대한 긴축이 들어가면서 시장이 조정이 왔고 다시
그때 풀었던 돈들이 증시에 몰리는 시즌이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이 정도만 판단을 해요. 그러면은 해왕님, 시장이 올라간다고 해서 과연 경제가 건강한 걸까? 그거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하고 경제는 우리가 다르게 봐야 돼요. 다르게 봐야 돼요, 완전히. 고점 돌파, 신고점 돌파에 대한 가능성은 매우 높아요. 매우 높아요. 제가 작년 10월부터 좀 올라간다고 판단 드렸던 포인트 자체는 왜냐하면은 앞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구간대가 확보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22년, 지금 23년이죠. 22년에는 금리를 팍팍 올렸지만은 이때부터 올리지 못해요. 상단에 대한 레벨링. 그때부터 국제 흐름 자체가 굉장히 약해지면서 올라가지 못하면서 시장에 굉장히 수급이 몰리는 시즌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올라갈 건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노란통에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제부터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 드렸지만 상승률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 정도로 셀 줄은 몰랐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죠. 저 굉장히 솔직하다고. 네. 근데 매매할 구간은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 매매할 구간. 지금 매매할 구간입니까? 네. 아니에요. 여러분들. 매매할 구간 다 지났어요. 그러면 이 매크로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면은 내가 매매를 편하게 굉장히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손쉽게. 이런 이해도 자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앞으로 방향성이라든가. 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큰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페드 회의 전인데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양 마스터님과 함께 우리 FOMC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지 여기에 대해서 유가 전망, 달러 인덱스 전망까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네, 방송에서 끝이 아니라 FOMC 회의 그 이후에도 우리가 어떻게 방향성 잡고 이어가야 할지 여기에 더해서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슈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오늘이 적절한 기회입니다. 그리고 언제 또다시 해양 마스터님과 함께할 수 있는 오픈 톡방 기회가 열릴지 모르니까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해양 마스터님과 함께 공부할 수 있고 시장 전략 세워나갈 수 있는 그 방법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오늘 시장 중요 포인트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관망으로 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신고점 경신 가능성까지 높다라고 체크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채널링 이탈 여부만 확인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골드 전략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오늘은 관망 전략 유리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히려 FOMC 이후에는 달러 인덱스가 108선에 도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골드의 매도 시기가 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5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MACD상 음봉이 출현할 때 단기 매도로 대응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91.3달러 도달 시 강하게 매도 대응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5일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85달러 지지 시 매수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연말까지는 100달러 도달까지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체크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방송의 중요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마스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이 시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